중복보험에 대한 요건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복보험의 효과를 봅시다. 노란색으로 중복보험의 효력에 대한 입법 체크했어요. 우선주의, 비례주의, 연대주의.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법이 넘어갔네요. 일단 지금 여기가 가장 어려우니까 이건 한번 다른 거 한 번 들으면 요거는 두세 번 좀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3강 보험자 대의. 우리 그 변제자 대의 민법에서 채권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거 비슷한 맥락이에요. 보험자가 대신하는 겁니다. 누구 대신? 가입자 대신. 보험 가입자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자, 용어 볼게요. 보험자 대의.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험 가입한 사람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경우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게 그거를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전달해요?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 보험자 대의예요. 그러면 보세요. 피보험자 또는 가입자한테 그 보상액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줘요? 그 상대방 피해자한테 준다고요. 누가 대신? 보험자가 대신해서. 그게 보험자 대의예요. 그런 권리가 있어요. 보험자한테는. 자, 이제 기명 피보험자하고 승낙 피보험자가 있네요. 자, 기명 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기명 피보험자고, 승낙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차량을 직접 운전한 자나 그 차량을 임대해서 이용하는 자, 이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돼서 그 승낙 피보험자를 부를 때 그때 승낙 피보험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렌탈에서 차 이제 끌고 다니다가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면 근거 위에 문단 끝에 보면은 근거 바로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 노란색 칠까세요. 일단 보험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에게 보험자가 보상한 후 그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키는 손해보험의 특유한 제도. 이 지금 특이한 제도가 지금 뭐냐면 보험자 대의라는 거예요. 지금 대신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걸 구상권이라고도 하죠. 그런 맥락입니다. 지금 이게. 자, 이제 빨간색으로 체크해주세요. 인보험에서는, 손해보험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자 대의가 금지. 이해됐죠? 보험자 대의는 대부분 손해보험에서 있지 인보험에서 어떻게 금지해. 금지. 자, 그래서 보세요. 인보험 중 상해보험은 되죠. 생명보험 말고. 상해보험, 자, 인보험 중 노란색 체크하세요. 인보험 중 상해보험 계약인 경우에 당해 보험 급부가 실손 보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성격이어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의 약정을 허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인보험이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인보험이 생명보험 그 다음에 그 상해보험. 지금은 상해보험은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인보험 중에서. 그럼 뭐예요? 그 생명보험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지. 자, 이제 그 우측에 보면은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의입니다. 자, 중간에 빨간색으로 체크했어요. 잔존물 대의. 잔존물. 교통사고가 나면은 그 교통사고가 났다면 그 남아있는 거 있죠. 차 있죠. 차. 그게 잔존물이죠. 그게. 자, 이제 노란색 체크하세요.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의는 잔존물 대의라고 부르고 있고, 보험사고로 인해서 보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전부를 지급했어요. 보험자가 보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줄 내려와서 보험 목적의 잔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잔존물 대의에 의해서 보험자에게 이전됩니다. 이 보험회사에 이제 이전돼요. 자, 이제 요건을 볼게요. 요건 제목 노란색 체크해주세요. 보험 목적물의 전부 멸실. 방금 얘기했던 걸 좀 세분하게 또 풀어보는 겁니다. 또 체크할게 밑에요. 보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또 체크하세요. 보험물 전액 지급. 보험자가 해당 보험금 기타 보상급여 전액을 지급할 때 한해서만 인정된다. 자, 효과 또 체크해주세요. 보험자의 권리 취득. 사고를 당한 보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체크하세요. 대의권 포기.
대위권을 무조건 뭐, 한다는 의무는 없어요. 이걸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자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줄 보세요. 따라서 체크하세요. 약관으로 보험자가 대위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지배적인 견해이고, 다만, 보험자가 대위권을 포기할 때는 즉시 그 사실을 피보험자에게 어떻게 통지해야 된다. 네, 이게 또 사항이에요. 해야 될 사항이에요. 자, 체크하세요. 이전의 시기 노란색으로, 자, 빨간색으로 밑에 대위권 취득 시기 또 빨간색 체크하세요. 보험금과 기타 비용 전부를 지급할 때. 언제예요? 보험금 또는 기타 비용을 모두 전부 지급할 때 그때 취득한다고 대위권을. 자, 이제 노란색으로 보험자의 보험 목적에 대해서 대위권 취득 시기는 보험금 또는 보험금과 함께 기타 비용 전부를 지급하게 되면 그 대위권을 취득하게 된다.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 의 별 밑에 빨갛게 체크해주세요.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란, 자, 두 줄 내려와서 또 빨간색입니다. 끝에 청구권 대위. 이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자, 보세요. 노란색으로.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걸 얘기하는 게 제3자에 대한 보험자의 대위입니다. 이 개념을 잘 물어봅니다. 개념. 뭐에 대한 설명인가 이렇게. 자, 제3자에 대한 보험 발생하게 되면 체크해주세요. 손해가 제3자 행위로 인해서 생기게 되죠. 지금 요건입니다. 이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승낙 피보험자가 있죠. 그 승낙 피보험자가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 넘기세요. 넘기세요. 이제 여기 중요합니다. 피보험자의 가족 또는 피용자예요. 자, 그게 이제 그 피해자가 가족 또는 피용자란 말이죠. 그럴 때 빨간색 체크하세요. 가족 구성원 밑에 체크하세요.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오겠죠? 이건 인정이 안 돼요. 자, 노란색 체크하겠습니다. 피보험자와 생활을 같이 하는, 중요합니다.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이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제 그 밑에 양거로 3.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입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이에요. 노란색 체크해주세요.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서로 다른 타인을 위해 손해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기책 사유로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계약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논의된다. 체크하세요. 그리고 이제 둘의 6줄 내려오세요. 자, 체크하세요. 입법자의 의도가 명백히 또 체크합니다. 노란색으로. 보험자 계약에 대한 보험자 대위권을 배제한 것에 대한 취지를 내세우고 또 체크하세요. 기타 보험 책임보험과 형평성을 내세운다. 그래서 또 체크하세요. 노란색으로. 우리 판례는 일관되게 빨간색으로 긍정설, 또 노란색으로 취하며, 자, 빨간색으로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은 판례는 뭐예요? 긍정했다는 거죠. 인정했다는 겁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이 보험계약자 이들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보험금 지급 밑에 체크하세요.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하고, 누구한테 보상해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되고, 보험자 대위권의 발생 시기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다. 또 밑에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 권리에 대한 존재예요. 노란색 체크하세요.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피보험자의 권리를 전제로 손해보상 책임을 이행을 할 때 그 대위권을 취득하게 된다.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나머지 효과는 이제 넘어가 됩니다. 재보험 다 필요 없고요. 자, 이제 14강.